안녕하세요, 블랙베리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도 지난 편에 이어서 무서운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끝날 때쯤 겪은 일입니다. 장소는 경기도 안산시 와등 쪽에 어머니가 미용실을 오픈하시고 집이 너무 크고 가족 수에 안 맞는다는 의견 하에 살던 집을 팔고 오픈식 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름 막바지쯤 아버지는 항상 와등초등학교에서 2층밖에 안 지어진 학교 건물 위에 중앙현관 위에 부분에서 무전기야 그때 당시 탱크 휴대폰을 들고 부지런히 일을 진행시키곤 하셨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아침 일찍 씻으시고 식사도 챙겨 드시기 전에 바로 일을 나가시려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부둥켜 앉더니 매달리면서 발을 동동동 구르시면서까지 일을 못 나가게 말리시는 겁니다. 여보, 일 나가지 마. 오늘 그냥 하루 쉬면 안 될까? 이 아픈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여. 지금 하루 1분 1초도 모질라서 힘들어 죽겠는디. 그러지 말고 여보, 응? 나 봐서라도 오늘 하루만 집에 그냥 같이 있자, 응? 아니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려. 나 바빠. 빨리 나가야 된다니까 이 사람아. 그러지 말고 나 아프단 말이야. 배 많이 아파. 병원 같이 가자. 죽을 것 같아. 응? 아, 아픈 거요? 그럼 진작 아프다고 말을 해야지. 순순히 포기하신 아버지는 어머니의 아프다는 말을 순수하게 믿으시고 현장에 전화해서 못 가겠다고 전화한 뒤 뭐해? 빨리 옷 갈아입어. 병원 가게. 응? 그래. 마지못한 어머니의 어영부영하는 모습이 아직까지 생각이 납니다. 그날 저녁에 어머니는 하루 종일 안방에서 큰 소리로 우셨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담배만 피우셨습니다. 저는 아예 안방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말이죠. 하지만 방문이 닫혀 있었지만 말씀하시는 대화는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부터 아버지를 이유도 없이 일을 못 나가게 붙잡고 아버지는 끝까지 가려 했지만 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유로 현장 소장에게 아버지의 일을 대신 맡기셨는데 병원을 갔다 온 뒤에 저희 집에 경찰과 형사가 왔습니다. 현장 소장이 아버지가 매일 서서 무전기로 일 처리를 하던 곳에 그날 내 따로 서 있었고 비가 고이지 않게 덮어놓은 비닐을 미처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밟고 미끄러져서 바로 아래로 떨어졌는데 2층의 높이라 죽을 만한 높이는 아니었다 생각하지만 바로 아래 콘크리트 속에 철근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몸통이 정확히 관통되어 장파열, 과다출혈 등으로 구급차가 오기 전에 사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하고 무서운 부분은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시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냐는 거냐고. 아침에 눈 딱 뜨고 당신 밥 차려주려고 하는데 웬 여자가 안방에서 자기 침대에 눕는 자리에 누워가지고는 이러고 웃고 있었다니까. 머리카락은 또 얼마나 긴 줄 알아? 침대에서 집안 현관문까지 쭉 이어졌는데 아주 검다 못해 시커먼 머리카락이 당신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데 그 머리카락이 꿈틀거리더니 화장실 문 밑으로 기어 들어가다라니까. 못 믿겠어? 그 현장 소장이 죽었는데도 못 믿겠어? 제 친구는 2층 집에 살고 있습니다. 친구의 방은 2층이었는데 2층의 양옆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이 2개 있고 친구의 방에도 마찬가지로 문이 2개가 있어 어느 계단으로나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때 한쪽 문에서 하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는 무의식적으로 문을 열어주려고 다가가다가 집에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손을 멈칫했습니다. 심지어 문은 잠기지도 않은 상태였지만 문 밖에 누군가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진 친구는 살금살금 다른 문 쪽으로 가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닫히기가 무섭게 또다시 이번에는 자신의 방 안에서 하고 좀 더 빠른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가 방금 나온 방에서 말입니다. 친구는 공포에 질려서 계단을 거의 달리듯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녀의 뒤쪽에서 따라오듯이 하고 빠른 발소리가 났습니다. 거실로 뛰쳐나온 친구는 일단 보이는 대로 미닫이장에 숨었습니다. 미닫이장에 들어가 조용히 웅크린 채로 숨죽이고 있는데 빠르게 그녀를 따라오던 발소리가 바로 그 친구가 숨어있는 미닫이장 앞에서 딱 멈추더랍니다. 친구는 정말로 숨쉬는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친구가 있는 쪽 반대편 문으로 뭔가가 뚫고 들어오더랍니다. 그것은 여자의 시체처럼 하얗고 창백한 손이었는데 기묘하게도 무엇을 지르는 듯 힘줄이 서 있었고 그 손이 장안을 미친 듯이 휘저으며 무언가를 지르는 동작을 했습니다. 친구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입을 막고 있었는데 그만 히! 하고 짧은 소리를 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도 친구가 그 소리를 내자마자 미친 듯이 휘저었던 손이 뚝 멈추더랍니다. 그러더니 이 손은 다시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손이 나간 그 구멍으로 쾅! 하고 여자의 머리가 들어왔습니다. 친구는 바로 이 순간 잠에서 깨었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온몸에 땀이 흠뻑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정말 죽은 사람처럼 기묘하게 일그러진 기이한 현상이었는데 휘둥그렇게 뜬 시뻘겋고 붉은 눈과 거의 귀까지 찢어지다시피 한 미소가 계속 생각나서 친구는 한동안 일어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 미닫이장은 원래 거실에 있던 붙박이 가구였는데 친구가 그 미닫이장을 너무나 두려워했지만 붙박이라 뜯어내기가 곤란한 상황이었고 결국 문만 뜯어서 이불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아직도 그 미닫이장 가까이 가면 뒤를 따라오는 듯한 발소리를 들리는 것 같아 무섭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여름방학 부모님께 허락받고 1박 2일 일정으로 친구들과 물놀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40분을 가고 내려서 30분을 또 걸어야 하는 곳이었기에 도착할 때 놀지도 못하고 녹초가 되었지만 사람도 별로 없는 데다가 물도 깨끗해서 소수 인원이 놀기엔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 장소를 보자마자 다시 젊은 혈기가 돌아 더위에 지칠 만큼 지친 저와 친구들은 바로 집만 돌바디에 내팽개치고 물로 뛰어들어서 더위를 식히고는 텐트를 치고 본격적으로 물놀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몸이 피곤했던 저는 친구들의 강난의 물놀이보다는 튜브에 엉덩이를 넣고 물에 두둥실 떠다니며 학업으로 받던 스트레스를 잊고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흐르는 물에 떠다니다 보니 문득 친구들의 목소리가 안 들려 눈을 뜨고 주변을 쳐다보니 친구들이 저 멀리 작게 보이는 걸 발견하고는 슬슬 물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려고 고개를 돌리는데 저게 뭐지? 그리 멀지 않은 바위들 사이에 바위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질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뭐지? 수초인가?
하며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물에 젖은 풀이나 수초 비슷한 걸로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마치 물에 젖은 머리카락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그 순간 더 이상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들면서 손과 발을 이용해서 정신없이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숨을 고르고 물 밖에서 다시 보니 영락없는 수초인데 멀리서 제가 허우적거리는 걸 봤는지 친구들이 달려와서 저보고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괜히 이런 말을 해봐야 잘 노는 친구들이 찝찝해질 것 같아서 그냥 몸이 안 좋다며 괜찮다고 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부터 물에 들어가기가 꺼려지더군요. 이윽고 밤이 되어 텐트 옆에 모닥불을 피우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떠들어대다 텐트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자는 친구의 코 고는 소리에 정신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떠지질 않았습니다. 가위에 눌린 건지 대체 무슨 영문인지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떠지지 않았습니다. 텐트 안은 마치 가습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습했습니다. 작은 텐트 안에 남자 4명이 누워있으니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습했습니다. 그렇게 습하고 짜증이 나는 와중에도 한참을 눈을 뜨기 위해 발버둥 치는데 마침 옆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제 팔을 건드렸는데 그 순간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근데 전 눈 뜬 상태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누워있는 제 바로 옆에 저와 똑같은 자세로 물에 푹 젖어 있는 사람의 형상이 올라타 있는 겁니다. 성별 구분은커녕 입고 있던 옷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올라타 있다기보단 제 코앞에 떠 있었습니다. 사람 형상이라는 것과 모든 게 젖어 있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진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옆에 있던 친구의 코 고는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눈을 감거나 돌리려고 해봐도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 상태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꿈을 꿨던 건지 기절을 한 건지 일어나 보니 텐트 안엔 저 혼자였습니다. 뭐야, 꿈인가? 그렇게 꿈을 꿨나요 보다 싶어서 몸을 일으키는데 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마치 물속에 들어갔다 온 사람처럼 옷은 물론이고 머리카락까지. 친구들에겐 아무 말도 없이 어영부영 집으로 돌아와서는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기도 꺼려지는 일이라서 한 번도 말해본 적은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때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 고2에서 고3으로 올라가는 나는 각오가 남달랐다. 모범생 출신이었지만 노는 부류에도 속하고 싶어 했던 나에게도 수험생 타이틀은 다시 한번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기에는 충분했다. 그 무렵 성적이 점점 떨어져서 읍내에 살던 나는 도보로 10분 걸리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기숙사로 들어갔다. 기숙사에 들어가면 단체 생활에 갇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겠지 하는 마음에 부모님이 강제로 넣어주셨다. 배경은 각설하고 기숙사의 야간 일과를 설명하겠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6시. 석식을 먹고 잠시 쉬다가 7시부터 2층 건물에 있던 독서실에서 밤 9시까지 자습을 했다. 보통 7시에서 8시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9시까지 자습하는 2교시 형식이었다. 보통 기숙사생은 1층 일반 학생들은 2층을 사용했다. 2층은 일반 학생 중에서도 3학년만 출입이 가능했다.
10년 전쯤 2층의 비품실에서 여학생이 목을 메고 자살했다는 이야기는 기숙사생 전원이 알고 있었지만 이제 막 수험상에 되는 우리에게는 그런 과거는 그저 먼 옛날의 공포 이야기 정도로밖에 안 느껴졌고 그저 먼 옛날에 확인 안 된 헛된 소문으로 여겼다. 3학년이 수능을 본 날 저녁 우리는 여느 때와 같이 1층 자습실에서 자습을 시작했고 난 늘 그렇듯이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고 있었다. 한참 집중해서 풀고 있는데 갑자기 우당탕 소리가 들리면서 친구들이 밖으로 달려나갔다. 시간은 7시 반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난 밖에 무슨 싸움이라도 나서 애들이 싸움 구경을 하러 간 줄 알았다. 물론 그 재미있는 구경을 나도 놓칠 순 없었다. 뒤늦게 나가보니 싸우는 애들은 없었고 애들이 3355 모여서 발을 동동 구르길래 한 친구를 붙잡고 물어봤다. 야, 뭐 때문에 난리야? 너 이쪽에서 소리 나는 거 못 들었어? 하면서 의자 끌리는 소리. 오늘 수능날이라 3학년 없잖아. 그러니까 다 이러지. 뭐 있나봐 진짜. 주인 없이 비어있는 2층에서 분명히 의자로 바닥을 긁는 소리가 5초 정도 났다고 한다. 독서실 의자 다리 끝엔 소음 방지용 고무가 덧대어 본딩이 되어 있는데 고무가 시멘트 바닥을 긁을 때 나는 끄끄끄 하는 소음을 아는 사람은 알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사감이 고3들 단속하는데 학생 주임이랑 같이 나가서 우리들 뿐이었다. 애들이 10분 넘도록 밖에서 떠들고 있기만 하고 들어갈 염두를 못 내길래 내가 호기롭게 나섰다. 평소에 딱히 겁내는 것도 없었고 바닥 긁히는 소리도 이어폰 덕분에 듣지 못했던 나였기에 다녀와서 애들한테 호들갑 떨지 말라고 욕을 한 바가지 퍼부어볼 요량으로 으스대며 총대를 맸다. 올라온 2층 자습실은 의자들이 어수선하기는 했다. 불도 켜지 않고 주황색의 가로등 불빛만으로도 식별이 가능했기에 첫 줄부터 삐져나와 있는 의자들은 책상 안으로 집어넣어 대충 줄을 맞춰놓고는 다 집어넣은 걸 확인하고 밖으로 나오면서 계산한 대로 애들한테 욕을 퍼부었다. 아, 사내놈들이 뭔 소리가 난다고 그러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만. 와, 저 새끼 겁도 없다. 불도 안 켜고 들어간 거 싫어냐? 뭐 이런 종류의 반응에 내심 어깨를 으쓱으쓱하며 자리로 돌아 앉았다. 애들도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고 5분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나는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멘트 바닥에 고무 닿는 소리가 분명 천장을 뚫고 내 귀에 들어왔다. 동시에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갔고 나도 뒤늦게 나갔는데 소리를 직접 듣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다. 불과 몇 분 전에 큰 소리 쳤는데 또 확인하러는 못 가겠다고 말할 수 없었으니까. 애들은 3355 모여서 오돌오돌 떨고 있었다. 사감 올 때까지 기숙사로 돌아가자는 놈도 있었고 그랬다가는 또 운동장 뺑뺑이를 돈다는 놈이 반대했고 그렇게 우리끼리 난리법석 떠는 걸 지켜보다가 내가 다시 가볼게. 기다려. 이렇게 말을 뱉을 수밖에 없었다. 마른 침을 삼키며 아까와는 달리 살금살금 2층 계단을 오르는데
눈앞에는 헛것도 보이는 것 같고 잠깐씩 이유 없이 소름이 돋는데 다시 돌아서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이 몇백 번은 들었다. 자습실까지는 또 왜 이리 먼 건지 문을 열고 불을 켰는데 하필 불도 안 켜졌다. 다급한 마음은 그야말로 절망이었다. 그냥 그대로 돌아 나왔어도 되는데 뭐에 홀린 듯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며 첫 줄부터 살피기 시작했다. 아까 정리해둔 의자들은 다 들어가 있었고 의자가 움직였던 흔적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며 마지막 줄에 다다랐을 때, 그리고 그것을 보았을 때 온몸의 모든 털이 솟구쳐 솟아올랐고 뒤로 돌아서 허겁지겁 문도 못 닫고 내려왔다. 내가 본 건 귀신도 아니었고 동물도 사람도 아니었으며 그저 아까 내가 집어넣어둔 마지막 줄의 의자들이 일렬로 나란히 빠져있을 뿐이었다. 어떠셨나요? 제 이야기가 즐거우셨나요?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